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전북 경찰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특유의 딱딱함을 벗어놓고 조금 더 따뜻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복이 안녕하세요. 아주 잘 어울리고 멋지십니다. 네. 예. 취임하신 지 이제 4개월 남짓 됐다고 들었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도내 구석구석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네, 제가 7월 초에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해가지고요. 예. 도내 50개 기관단체, 언론사 네. 이런 데를 인사를 드렸고요. 14개 시군 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네. 경찰서에 가서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현장 간담회를 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경찰에 대한 치안 정책 방향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장님들과 의회 의장님들을 만나서 경찰 관련 예산, 치안 인프라 관련 예산을 좀 증액시켜달라 그런 요구도 하고, 또 오후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네. 이런 데를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데를 다니냐면은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이요? 예. 네. 그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경찰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찰에 대한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을 맞아요. 신뢰. 받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경찰이 100%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닌 겁니다.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말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 있을 때 경찰이 또 그랬어 또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이미지도 좀 벗어버리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좋습니다. 소외계층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그 노인병원 가셔서는 노래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제가 그 무주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무주의 그 치매 요양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래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경찰청장이 왔다. 노래 한 곡 해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3년 전, 4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오동주의 다리 밝아 오동동 타령을 한번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래와 함께 나훈아의 그 부모, 너와 나의 고향 세 곡을 불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되고 또 경찰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와서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준 사례는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 이주 여성에게 직접 그 제복을 입혀주셨다면서요? 그건 어떤 사연인가요? 그것도 7월 말에 그 완주군에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그 이주 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여성 한 분이 경찰청장 이 제복을 입고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요.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간담회가 끝나고 제 이 상의를 벗어서 같이 기념 촬영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 상의를 벗어서 기념 촬영 해준 것도 우리가 그런 소외계층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분들로 하여금 그 옷을 벗어줌으로써 힐링이 되고 또 한국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좋습니다. 겁니다. 또 원래 여성들이 또 이 정복, 제복에 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공동체 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언론에서도 비춰지는 그 말씀 보니까요. 예. 어떤 것이죠? 공동체 치안이라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또 신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찰의 혼자만으로는 부족하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관, 산, 학이 모두가 나서서 지역사회가 모두가 나서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또 청소년 선도, 최근에 그 고위험 정신질환 그런 사건이라 그런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이런 범죄는 그 학교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모든 기관, 자치단체가 나서서 공동을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경찰의 힘만은 부족하죠. 네네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그 경찰 협력단체라는 게 있는데 자율방범대, 또 녹색 어머니회, 그다음에 그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이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야 이제 전북 토박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안전하다고 이제 믿고 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들이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장 토론을 벌인 적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전라북도가 매년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체감 안전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체감 안전도 3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체감 안전도라는 것은 경찰서로 오지 않았던 비접촉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3위인데 이게 그만큼 전라북도가 안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그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이런 범죄가 심각한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그 경찰이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도내 62개 여성단체 장들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그 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를 가졌고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사이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 너무나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안전하게 여성들이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향이 김자라고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그 임기를 또 하다 보니까 편안하면서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잘해보기 위해서 더 부담감, 책임감도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태어나고 그 유년 시절 소중한 추억이 있던 곳,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버팀목이 되어준 고향의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큰 지지와 이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래도 편하시죠? 고향에 와 계시니까. 아는 분도 많고요. 경찰 생활 33년 하셨는데 경찰이 아니었다면은 영화 배우나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꿈이 그럼 영화 배우나 아나운서였습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연극, 영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연극, 영화과에 진출을 가보려고 했는데 형님의 권유로 경찰 행정학과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방송계, 아나운서에 좀 꿈도 있어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는 방송
아나운서 시험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외모가 또 아나운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자질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뭐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준비한 멘트가 있다면서요. 기억나시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스포츠 중계를 그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맞아요. 시험 볼 때 스포츠 중계도 시켜보잖아요. 예,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도 그때 당시에 고교 야구 이게 아주 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랬었죠. 우리 고향의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네. 이런 야구 중계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때 당시 그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로서 전국대회 재패도 하고 참 인기가 많았는데 라디오 아나운서 한번 중계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예. 지금 이제 동대문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예. 네, 여기는 다시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지금부터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 호남 야구의 명문 군산상고 대 영남 야구의 명문 대구 상과의 경기 실황을 이곳 동대문 야구장으로부터 전국에 직접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동양방송, 전일방송, 그리고 군산 서해방송 공동 제공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주식회사 모나미, 해태제과, 삼식품, 코카콜라 공동 제공입니다. 여기는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박수. 예. 제가 직접 야구 중계 방송을 해봐서 아는데 라디오 중계가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기도 한데 왜냐하면 화면이 안 나가고 다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야구 중계 방송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이제 진급해서 치안감이죠. 청장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경찰관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참 대단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1987년에 소위 비간부라고 하는 경사로 경찰을 출발했어요. 경찰은 계급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상위직의 승진 욕망이 참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경사 특채로 경찰을 돌았는데 경위 경감은 시험으로 승진을 했고요. 경정부터는 쭉 심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경기도에서부터 생활해서 서울청, 경찰청 등 두루두루 거쳤고요. 또 보직도 뭐 정보, 수사, 인사 뭐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보직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서장은 제가 김제서장, 익산서장 고향에서 했고요. 또 서울에 올라가서는 다시 강남 수서경찰서장이라든지 서울 경찰청 인사과장을 했고 또 경무관을 승진해서는 인천공항 경찰단장도 했고 또 서울경찰청 차장을 근무를 하다가 금년 7월에 고향 전북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비간부로 경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동료나 선후배 할 것 없이 두루두루 격이 없이 이렇게 소통하고 권위의식 없이 그랬던 덕분에 어떤 지금도 하위직 경찰관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그분들의 애환을 또 잘 살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모님께 효자 아들이에요. 효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느껴보셨죠? 전라북도를 엄청 사랑을 하는 그 고향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은 얘기를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영식 총장님은 배우를 하셨든 아나운서를 하셨든 뭘 하셔도 다 잘 되실 분이다. 왜? 그 탁월한 그 리더십이 있어요. 참 훌륭한 총장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경찰서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큰 사건 그러면은 지휘하셨던 거네요. 네네. 그때 뭐 마늘밭 사건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김제경찰서장 근무 시절에 소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112억 마늘밭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 보이스 피싱, 인터넷 사이버 도박으로 수익금을 얻은 그런 형제들이 그 친인척을 통해서 그 112억이라는 돈을 김제관내에다가 묻었는데
그거를 그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예. 발각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현장에서 총괄 지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112억이라는 큰 돈이 생각도 못하는 돈인데 맞아요. 네. 아직도 지금 인터넷 사이버 도박이 지금 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 사건의 당사자인 한 명이 아직도 중국에서 그 도피하고 있고 검거를 못 못하고 있는데 네. 하루빨리 검거가 돼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경찰관들도 언제 뭐 그 오페라라든지 뭐 미술관 이런 데 다녀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사적으로 좀 메말라 있다 해서 예. 그 고양이, 세계적으로 고양이를 잘 그리는 분 화가를 모셔다가 예. 경찰 본청에 그림을 그리게 했다면서요? 예. 예. 제가 그 서울청 근무 당시 금년 1월 달하고 3월 달인데 예.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그 그래피티 작가가 있습니다. 예. 토마 뷰에라는 작가가 있고 존언이라는 예. 작가가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서울청에 초청을 해서 고양이 그림 또 존언이 작품 600곳짜리를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도 왜 했느냐면은 이 경찰관서는 좀 분위기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또 어떤 우리 경찰관들이 직업적으로 정서적으로 약간 그 메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술 그 미술로 인해서 어떤 좀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예. 예. 전북경찰청에도 그림을 걸어 놓으셨다면서요? 예. 예.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그 부임해서 전북 경찰청에도 그 도립미술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작품을 한 10몇 점을 갖다가 걸어놓고 미술관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찰관들에 대한 그런 감성을 좀 불어넣고 또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좀 경찰관에서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맞아요. 딱딱함. 이렇게 했는데 아주 반응도 좋고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낳고 이제는 그만 좀 쓰고 싶은데 낳고 전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좀 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하고 특강도 이렇게 자주 다니신다고요? 예. 예. 제가 지난 9월에 그 전북 모 일간지 아카데미에 지역 인사들을 상대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북인들의 어떤 단합과 화합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그 산업화 시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전북인들이 항상 그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그런 곳을 제가 다니면서 종종 부족하다는 것이 듣고 있습니다. 전북은 앞으로 새만금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기찬 그런 새만금의 그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또 그 공직생활 30년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면서 이 전북은 전남과 광주와 범호남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북인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것도 좀 받고 맞아요. 겪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성장 발전 도 대표 산업으로 전북 자존 회복 또 전북 자긍심 고취 전북목 찾기 그런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부터라도 우리 전북 도민들은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고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예, 우리 전북도민들이 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전북목 찾기. 요즘도 그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4천만 원 정도의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나요? 최근에 그 보이스 피싱이 번번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고요. 우리 전북에서는 지금 일일 평균 3건 약 4,700만 원의 피해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북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이스 피싱 전담 TF팀도 만들고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그 전달책이나 하수인들은 예. 많이 검거가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총책이나 두목급들은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모르는 전화가 핸드폰으로 걸려왔을 때 절대 계좌 이체를 해준다든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든가 그러면 네. 안 됩니다. 네. 일단 그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어버리든가 경찰이나 또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네. 계속 그런 확인을 해야만이 예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은행도 그렇지만 경찰도 전화해서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경찰이나 뭐 금감원 이런 데서는 절대 은행 같은 데서는 시민들에게 전화를 안 씁니다. 네. 금전과 돈에 관련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예방에 예.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언제부터 이제 복지 뭐 처우가 개선되고 좋아져서인지 네. 경쟁률이 치열해요. 네. 네. 경찰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앞서 가신, 네. 앞서 경험한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그 최근 경제 불황 탓도 있고 예. 취업난 때문에 참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청년들이 응시를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전북청에서 하반기에 순경 공개 채용에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예. 경찰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평생 직장으로서 신분 보장이 되는 직업이거든요. 다른 일자리는 이렇게 취업했다 하는데 저희 경찰은 본인이 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투신이라고 합니다. 투신? 네, 투신. 네. 그래서 경찰은 남다른 충성심이나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게 투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투신이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취직했다는 말을 안 하고 예. 투신이라고. 예. 예. 직원들에게 또 강조하는 게 있다면서요. 4가지 정의라고 하던데. 예. 제가 부임해가지고 전북 도민에게 우리 경찰이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을 보여주자. 그리고 정성치한, 정의로운 경찰, 또 정감 넘치는 경찰, 또 정진하는 경찰 이런 4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예. 도민들을 열심히 잘 모시자 이런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의네요. 네 가지 정의인데 이제 정성치하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면 있어서 내일 내 가족처럼 정성을 친절하게 들이자. 사소한 것부터 정교하고 정밀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거고요. 예. 정의라는 것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피해자나 어떤 그분들에게 인권을 침해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권의 가치를 그 최우선으로 가슴에 담고 일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감 넘치는 경찰은 정말로 주민들을 대할 때나 어떠한 그 직원들과의 그런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런 소통하자는 거고요. 정진하자는 것은 경찰관은 법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종 범죄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연마라든지 공부도 해야 된다. 학습, 법 공부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4가지 실천 가치를 내걸었던 겁니다. 예. 4가지 정말 잘 이루면 만사형통이네요. 예, 우리 4가지만 잘 실천하면은 우리 경찰과 또 도민이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우리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했는데 아나운서를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고 우리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민 여러분, 경찰의 존재 이유는 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안전과 행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찾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전북경찰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것이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감동 치안, 소통 치안, 인권 존중 치안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북경찰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일자리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눈높이에 맞춰주신다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고요. 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도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축제 현장에서도 자주 뵀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도민들과 여러 방향에서 또 우리 경찰이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에서 예. 또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과 봉사하는 군인, 또 소방관, 경찰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경찰도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지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